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경보 스님이 지은 윤회전생이라는 책에 최남복의 전생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겪었던 윤회전생 사건을 손자에게서 채록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황금색으로 빛나는 여인이 보였다. 바람이 살랑거리는지 걸치고 있는 화사한 비단옷이 나풀거리고 그 주위를 옅은 노란색 띠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여인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지상에 있었고 여인은 두어 길 높은 공중에 떠 있었다. 여인은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되었다. 점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정지되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둥근 보름달이 대나처럼 마루를 비추고 있었다. 꿈이었구나. 달이 너무 좋아 목침을 베고 마루에 잠깐 누웠다가 잠이 든 것이다. 꿈을 꾼 사람은 경주 땅에 사는 최남복이라는 30 남짓한 노총각이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요즘 그는 낮이고 밤이고 잠만 들면 아내라고 여겨지는 낯익은 여인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참새처럼 제잘거리면서 그의 옆을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도 있었다.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자식이고 그 여인은 아내임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장가를 든 적이 없었다. 당연하게 자식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이었다. 하지만 막연하게나마 꿈은 전생에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땅에 발 디디고 있는 세상은 금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꿈을 꾸는지 꿈이 나를 꾸는지 항시 잡다한 상념에 잠겨 있던 남복은 어느 해 가을 거지가 끝나자 나그네가 되어 마음이 가자는 대로 길을 떠났다. 꿈속에서 본 희미한 기억을 찾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다. 산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던 최남복은 한 곳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 저기다. 저곳이 바로 내가 살던 마을이다. 가만히 있자. 그런데 내가 분명 저기서 살긴 했는데 도대체 언제 살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집은? 호련,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곳은 분명 자기가 언제인가 살던 마을이 틀림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개울이며 언덕, 어릴 때 올라가 본 집 뒷산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남복은 급하게 산에서 내려와 그 마을로 향했다. 길과 숲도 눈에 익었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 등 무엇 하나 눈에 익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마을의 이름이 생각났고 아내며 아들딸들의 모습도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마누라의 얼굴을 떠올리고 자식놈의 얼굴과 이름까지 기억하다니. 혹시 언제나처럼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굴을 꼬집어 보니 아팠다. 꿈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었다. 어렵지 않게 옛집을 찾았다. 이상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내 집이니 찾아가 보자고. 남복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옛집의 살인문을 두들겼다.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 아들이었다. 남복은 하마터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할 뻔했다. 그는 급하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들은 넋을 잃은 듯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나그네를 의아한 눈초리로 지켜보며 물었다. 예, 그게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아들은 분명 아들이고 자기는 엄연한 아버지이지만 그런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몽둥이 찜질을 당할지도 몰랐다. 그는 적당히 얼버무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기니 할 말이 있소이다. 하고 아들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굳게 다진 다음 용기를 내서는 결국 차근차근 하고 싶은 말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남복의 말을 어이없다는 듯 듣고 있던 아들은 처음에는 실성한 사람이 늘어놓는 횡설수설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나그네가 가족들의 이름이며 이웃 노인들의 이름까지 소상하게 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그네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들은 무언가 필요곡절이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침착하게 알렸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혹시나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 시험을 해보자. 내 몸에는 너희 아버지 이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너희 아버지다. 내 몸에 큼직한 흉터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물어보아라. 아들이 나와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남복은 곧바로 흉터의 비밀을 밝혔다. 나그네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기절할 듯 놀라며 나그네 만나보기를 청하였다. 그 와중에도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던 남복은 살며시 창호지문에 구멍을 뚫어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찬여름의 피는 꽃 같던 자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여서 이제 그 빛나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얗게 빛났던 그녀의 얼굴은 긴 세월에 페이고 깎인 채 꺼멓게 죽어 있었다. 저 거무스름한 얼룩들은 분명 검버섯일 것이다. 쭈글쭈글하고 거무스레한 손은 시들고 말라버려 마디마디 갈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무성함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몇 개의 잎과 억센 줄기만 남긴 채 시들고 있는 철이 지난 화초처럼 그녀는 아주 많이 상해 있었다. 남복은 갑작스레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경솔했구나. 이건 헛짓이다. 차라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낫지. 이 집의 노파는 분명 과거 자기의 아내다. 그러나 현재의 그는 옛날의 그가 아니었다. 아내는 이미 남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얼굴이 바뀌고 나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할머니 같은 아내와 손자 같은 남편. 남복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아내와 대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들의 들어가시죠. 하는 말을 듣고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들어갈 필요는 없어. 내가 공연히 찾아온 것 같군. 서로 마음만 상했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전생은 전생이고 금생은 금생인데 그냥 돌아가야겠어. 남복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듯 그 집을 나왔다. 입에서 쓴맛이 느껴졌다. 아마 부끄러움에 마실지도 모르겠다고 뛰면서 남복은 생각했다. 아들은 살인문 밖까지 나와 저 멀리 사라져가는, 아니 잽싸게 도망가는 젊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상은 최남복이라는 사람의 손자로부터 체록한 조부의 전생 이야기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전생은 전생, 현생, 내생의 3생 중에 한 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이릅니다. 금생은 현생을 말합니다. 즉, 지금 사는 세상입니다. 환생은 중생이 죽어서 윤회하는 중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윤회는 윤회전생이라는 말입니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3계 6도의 생사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입니다. 3계 6도는 3계는 6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6도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경보 스님이 지은 윤회전생이라는 책이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2001년 박철관 감독의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